혹시 당신의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공짜 비서 서비스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을 때 바쁘니까 네가 요약해서 알려줘라는 답을 듣거나 상대의 부주의로 터진 뒷수습을 늘 당신이 도맡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감과 공감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달콤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분별력 없는 도덕은 비도덕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비서처럼 부리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왜 유독 성실한 당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분별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런 비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은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지키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런 게 약해, 나 지금 너무 바빠 같은 말을 꺼낼 때 당신은 그 말을 그냥 정보로 듣지 않습니다. 도움의 신호로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고귀한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외부 뇌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외주화하고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대신 살아주게 됩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라 관계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한쪽은 가볍고 다른 한쪽은 무거워지는 구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미묘한 피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큰 갈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 소진과 억울함이 남습니다. 나는 분명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자꾸 이용당한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사실 이 감정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관계의 균형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기울어졌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손해를 봐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더 오래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관용을 친절로 해석하지 않고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가 되고 결국에는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점점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굳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인 ADHD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독한 완벽주의를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이나 정리가 어려워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모호하지만 확고한 정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성껏 비서 역할을 수행해 결과를 가져다줘도 그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과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계속 다시 해야 하는 걸까? 이 상황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실행 능력을 당신에게 맡기지만 동시에 자신의 통제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력은 언제나 임시적인 노동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주의를 확인시켜주는 들러리가 되고 결국 당신의 수고는 쉽게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소진됩니다. 도와주는 일을 멈추고 싶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내용이 아니라 틀을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신 생각하는 구조만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드리면 선배님 생각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핵심 키워드 3가지랑 목차만 잡아드릴게요. 여기에 선배님 생각을 더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노동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비서 역할에서 빠져나오고 상대는 자기 생각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의 구조를 부드럽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5분 시동 걸어주기라고 부릅니다. ADHD 성향의 뇌는 시작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미루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신이 모든 일을 대신해버리면 상대는 시작하는 능력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해드리긴 어렵지만 5분만 같이 목차를 잡아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감 잡으신 것 같네요. 저는 제 업무 보러 갈게요. 이 방식은 상대에게 실패할 자유를 남겨줍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직접 살아갈 기회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관계의 실로 짜인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무너지는 착함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당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무책임을 메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짐을 무조건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짐을 스스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의 무게를 대신 들고 있는가? 여러분이 비서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상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향한 가장 고귀한 예의이자 진정한 의미의 독립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분별하고 영혼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분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타인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고 나의 평온을 선택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보십시오. 그 짧은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당신의 자리를 평온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별의 자리였습니다.